청동 거울에 새겨진 천년의 비밀 단유 세문경 이야기. 하늘이 내린 거울,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남쪽 땅. 그곳에는 하늘의 뜻을 읽는 자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혹은 제사장이라 불렀지만 그들 스스로는 천손이라 칭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라는 뜻이었다. 그해 여름, 송곡리 마을의 제사장 달고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더니 그의 손에 동그란 청동 거울이 쥐어지는 꿈이었다. 거울의 뒷면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그 무늬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며 움직였다. 달고는 그 꿈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청동 장인 쇠불을 찾아갔다. 쇠불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청동 제작의 비밀을 물려받은 장인이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청동 검과 청동 방울은 멀리 북쪽 고조선 땅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하늘이 제게 보여준 거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달고가 말했다. 그 거울에는 우주의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1만 개의 선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완벽한 원을 그리며 그 속에서 태양의 빛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쇠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사장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동은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금속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을 수천 개, 수만 개 새긴다는 것은 하지만 달고의 눈빛은 확고했다. 하늘이 명한 일입니다. 우리 부족이 진정한 천손임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인의 도전. 쇠불은 7일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비법을 동원한다면 혹시 모를 일이었다. 먼저 그는 청동의 배합부터 다시 시작했다. 구리의 주석을 섞되 그 비율을 달리하며 수십 번의 실험을 거듭했다. 주석이 많으면 거울면이 밝고 아름답지만 쉽게 부서졌고 주석이 적으면 튼튼하지만 무늬를 새기기가 어려웠다. 석 달이 지나서야 완벽한 배합 비율을 찾아냈다. 구리 70, 주석 25, 그리고 나보. 이 비율로 만든 청동은 단단하면서도 세밀한 가공이 가능했다. 쇠불은 작은 시험용 거울을 수십 개 만들어 각각의 강도와 광택을 확인했다. 망치로 두드려보고 돌에 문질러보고 불에 달궈 냉각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다. 다음 문제는 무늬를 새기는 것이었다. 쇠불은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다. 먼저 고운 점토로 거푸집을 만들되 거푸집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무늬를 새기는 것이었다. 그는 산에서 가장 단단한 흑요석을 구해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조각돌을 만들었다. 흑요석을 쪼개어 날을 세우는 작업만 보름이 걸렸다. 손가락 끝만 한 흑요석 조각에서 바늘처럼 가는 끝을 만들어내는 것은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흑요석이 부서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쇠불은 놀라운 도구를 하나 더 만들었다. 나무로 만든 원반에 가죽끈을 감아 발로 밟으면 원반이 빠르게 회전하는 장치였다. 오늘날의 물레와 비슷한 원리였다. 이 장치를 완성하는 데만 2달이 걸렸다. 원반의 크기, 회전축의 각도, 가죽끈의 장력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했다. 쇠불은 이 회전 장치에 거푸집을 고정시키고 발로 원반을 돌리며 한 손으로는 거푸집을 회전시키고 다른 손으로는 흑요석 조각돌을 일정한 각도로 대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선이 흔들렸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깊이가 달라졌다. 그는 수련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명상을 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훌륭한 장인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손도 고요하고 내 정신이 맑으면 작품도 맑다. 하루 작업 시간은 해가 가장 높이 뜬 한낮 1시진 2시간뿐이었다. 그 시간에만 빛이 가장 밝아 미세한 선을 새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선 하나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첫 시도는 실패했다. 23번째 동심원을 새기던 중 손이 미끄러져 선이 끊어졌다. 쇠불은 거푸집을 부수고 다시 시작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서 점토가 갈라졌다. 습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었다. 쇠불은 작업실의 환경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젖은 천을 곳곳에 걸어두어 습도를 유지했고 온도 변화를 막기 위해 작업실 입구에 두꺼운 지파를 쳤다. 세 번째, 네 번째 실패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쇠불은 배웠다. 점토의 적정 습도, 흡요성 날의 최적 각도, 회전 속도와 압력의 관계. 그의 몸은 점점 도구와 하나가 되어갔다. 1년이 지났다. 쇠불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렀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달고 제사장만은 매일 작업실을 찾아와 조용히 지켜보았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달고가 물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쇠불이 대답했다. 이것은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거울을 완성하지 못하면 저는 제 조상님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2년째 되던 해봄, 쇠불은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다. 한 번에 모든 무늬를 새기는 대신 바깥쪽 동심원부터 차례로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각원을 새길 때마다 거푸집을 말리고 다시 적절한 습도로 맞추는 과정을 반복했다. 여름이 왔다. 매미 소리가 요란한 어느 날 오후, 쇠불은 마침내 마지막 선을 새겼다. 그의 손이 떨렸다. 2년간의 노력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다. 조각도가 점토를 가로질렀다. 완벽했다. 쇠불은 거푸집을 조심스럽게 그늘에 옮겨 천천히 말렸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거푸집이 완전히 마르면 이제 청동을 부어 넣을 차례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용광로에 청동을 녹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쇠불은 신중하게 불의 온도를 조절했다. 너무 높으면 거푸집의 세밀한 무늬가 타버리고 너무 낮으면 청동이 흐르지 않아 기포가 생긴다. 참나무 숯을 사용하여 불을 지폈다. 풀물을 밟아 공기를 불어넣으며 온도를 높였다. 청동이 녹아 빨갛게 달아올랐다. 쇠불은 용해된 청동의 색깔을 보며 온도를 가늠했다. 어두운 빨강에서 밝은 주황색으로 변하는 순간 바로 그때였다. 지금이다. 쇠불은 도가니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온몸에 힘을 다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푸집에 청동을 부어 넣었다. 황금빛 액체가 흘러들어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청동을 받아들였다. 쇠불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기도했다. 할아버지의 영혼께, 하늘의 신께, 땅의 정령께. 거울 속의 우주 사흘 후 거푸집을 깼다. 그 순간 쇠불은 숨이 멎는 듯 했다. 햇빛을 받은 청동 거울이 눈부시게 빛났다. 거울 앞면은 연마하면 얼굴을 비출 수 있을 만큼 매끄러웠고 뒷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완벽한 동심원. 그 안에 수만 개의 가는 선들이 규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겨져 있었다. 햇빛이 거울에 닿자 그 미세한 선들이 빛을 굴절시켜 무지개 빛깔의 신비로운 광채를 만들어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쇠불은 거울의 앞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가장 곱게 간 모래로 시작해서 점점 더 미세한 연마제를 사용했다. 동물뼈를 태워 만든 가루, 옥을 갈아 만든 분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슴 가죽에 기름을 먹여 부드럽게 문질렀다. 3일 밤낮을 연마한 끝에 거울 표면은 물처럼 맑아졌다. 달고 제사장이 거울을 받아들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달고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것 같은 소리였다. 제사장님. 쇠불이 다급히 외쳤다.
달고가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이 거울 속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달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와 미래를 이 땅에 곧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북쪽에서 철을 다루는 새로운 부족들이 내려올 것이고 우리의 청동기 시대는 저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남을 것입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 거울을 보는 자들은 우리가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도 하늘과 소통하는 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쇠불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신이 만든 것이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제사가 열렸다. 달고는 새로 만든 거울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었다. 달빛이 거울에 닿자 뒷면에 미세한 무늬들이 만들어낸 빛의 무늬가 하늘로 쏘아 올라가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의 영역이었다. 시간을 건너온 증언. 그로부터 2300년의 시간이 흘렀다. 1971년 충청남도 논산의 한 공사 현장 포클레인이 땅을 파던 중 돌로 만든 무덤이 발견되었다. 고고학자들이 급히 출동했고 그들은 석관 안에서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다. 청동 거울 2개의 꼭지가 달린 지름 21.2cm의 원형 청동 거울이었다. 이건 뭡니까? 젊은 고고학자가 거울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놀라 소리쳤다.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1제곱센티미터당 1400개 이상의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은 0.1에서 0.3mm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정밀도였다. 이게 2300년 전 기술이라고? 한 학자가 고개를 저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이 쉽지 않을 텐데. 복원 실험이 시도되었다. 현대의 금속 공학자들과 장인들이 모여 똑같은 거울을 만들어 보려 했다. CNC 공작 기계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당시의 도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던 중 한 노장인이 제안했다.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회전 물레와 수작업으로요. 6개월의 시도 끝에 그들은 비슷한 수준의 거울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원본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 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고 깊이도 들쭉날쭉했다. 2300년 전 장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장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정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국보 제141호로 지정된 이 거울은 한국 고고학계의 최대 미스터리가 되었다. 어떻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이런 나노 수준의 정밀 기술을 구현했는가? 일부 학자들은 회전 장치를 이용한 기계적 제작을 추정했고 어떤 이들은 지금은 사라진 특수한 도구의 존재를 상상했다. 심지어 고대 외계 문명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더 단순하면서도 더 경이로울 것이다. 한 사람의 장인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2년의 세월을 바쳐 만들어낸 기적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의 다뉴세 문경은 오늘도 조용히 빛난다. 그 미세한 무늬 하나하나에는 쇠불의 땀과 달고의 기도와 그 시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새겨져 있다. 우리도 별을 우러렀노라. 우리도 하늘과 소통했노라. 우리도 아름다움을 창조할 줄 알았노라. 거울은 말한다. 문자가 아닌 기술로, 기록이 아닌 손끝의 흔적으로. 2300년의 시간을 건너 그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진다. 어쩌면 쇠불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드는 이 거울이 단순히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를 넘어서 훗날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언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다. 송국리의 이름은 잊혔고 달고의 기도는 사라졌지만 거울은 남았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유리 너머 거울을 보며 탄성을 지른다. 어떤 이는 경외감을, 어떤 이는 자부심을, 어떤 이는 그저 신비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
23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구나. 거울 속 수만 개의 선은 오늘도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난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장인의 영혼이 아직도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처럼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